여러분, 지금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드론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방위산업 전체와 투자 시장에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변화의 핵심과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60대 1.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지금 현대전쟁의 판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숫자입니다.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로 고작 3만 5천 달러짜리 드론 한 대를 막아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6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의 비대칭성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경제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기존의 방어 시스템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죠. F-35 같은 전투기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미래는 드론의 시대다.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방금 우리가 본 그 60대 1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뼈를 때리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비싸고 강력한 무기 몇 개보다 싸구려 무기 수천, 수만 개를 가진 쪽이 이기는 시대. 아예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1조 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대이동. 여기서 핵심은 소수의 비싼 장비에서 다수의 싼 장비로 국방 예산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쓰는 돈, 상상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그 거대한 동해 물줄기가 지금 방향을 확 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F-35처럼 비싸고 강력한 거 몇 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싸고 대량으로 말 그대로 벌떼처럼 쏟아부을 수 있는 비대칭 군집 기술에 돈을 붓기 시작한 거죠. 이건 기존에 잘 나가던 방산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고요. 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겠죠. 바로 이게 비대칭 군집 전략이라는 건데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퀄리티가 아니라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물량이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 시스템 수천 수만 개로 상대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 미사일 쏘다가 상대방이 먼저 돈이 떨어져서 파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기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공식 자체를 새로 쓰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기존 방산업계를 말 그대로 해킹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파괴자, 안두릴입니다. 안두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레티스 O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전쟁용 윈도우나 iOS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드론, 미사일, 전투기가 다 따로 놀았다면 이 레티스 OS는 이 모든 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한 몸처럼 아주 똑똑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혁신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친구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방산업체들은 어땠죠? 국방부한테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돈 주세요 하고 10년, 20년씩 개발했잖아요. 느리고 비싸고. 근데 안두릴은 완전 다릅니다. 실리콘밸리 스타일이죠. 자기들 돈으로 먼저 뚝딱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국방부한테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 실제로 작동하는 건데 끝내주죠. 필요하면 사세요. 이 속도와 효율성을 기존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레티스 OS라는 똑똑한 두뇌를 만들고 나니까 거기에 연결할 팔다리, 즉 하드웨어들도 착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요격기, 로드러너, 때로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드론, 고스트, 심지어는 바닷속을 알아서 돌아다니는 자율잠수정, 다이브 LD까지.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레티스 OS에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면서 아까 말했던 비대칭 전력을 완성시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안두릴이라는 엄청난 파괴자를 봤으니까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드론 그리고 안티 드론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투자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가 이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격하는 창 역할을 하는 애들, 그걸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애들, 그리고 하드웨어 부품, 마지막으로 모든 걸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지도의 정중앙,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바로 안두릴의 레티스 OS가 있는 거죠. 그럼
각 분야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안정적인 리더부터 보죠. 하드웨어 쪽에서는 에어로바이러먼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던 그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미 성능은 입증됐고 수주 잔고도 11억 달러나 쌓여 있어요.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드론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아주 든든한 플레이어죠. 좀 더 미래를 보면 크라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작은 드론이 아니라 발키리 같은 대형 무인 전투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미래에는 F-35 조종사 옆에서 함께 싸워주는 충직한 윙맨 드론이 될 녀석이죠. 게다가 요즘 가장 핫한 극초음속 분야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격하는 창을 봤다면 이걸 막는 방패도 있어야겠죠. 바로 데드런 시스템, 영어로는 카운터 UAS라고 합니다. 이게 또 엄청난 시장이에요. RTX의 코요테처럼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 시스템도 있고 레오나르도 DRS처럼 아예 장갑차에 통합 방어 시스템을 싣고 다니는 것도 있죠. 창이 날카로워질수록 방패로 두꺼워지는 법이니까요. 이 시장 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레드캣이나 온다스처럼 몸집은 작지만 아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도전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도 하죠. 다만 항상 기억해야 할 건 이런 고성장, 고위험 주식은 잠재력이 큰 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거,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드론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만드느냐는 생산량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바로 중국산 부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Unusual Machines처럼 미국 내에서 에어로바이어먼트 같은 회사의 핵심 부품을 대주는 그런 공급망의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 핵심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략적인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죠. UMA의 턴어라운드 여부, ABAB의 수주 잔고, RCT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회사들의 성장 스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2026년 크라토스의 발키리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기억하시죠? 바로 비용의 비대칭성, 이 거대하고 어려운 숙제를 누가 가장 혁신적으로, 가장 똑똑하게 풀어내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비싼 하드웨어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로 수많은 저렴한 하드웨어를 하나의 강력한 군단으로 묶어내는 기업. 바로 그런 기업이 앞으로 10년 방산업계의 새로운 주인공, 새로운 알파가 될 겁니다. 국방 예산이라는 거대한 돈의 물결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시나요?